자, 오늘 이제 물품법 중에서 점유권 관련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유라는 개념 나와 있고요. 점유 추정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자, 요건 뭐 어떻게 나오든 답이 되거나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점유자 소유 의사로 선의 그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때 소유 의사로 하는 점유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자주 점유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고요. 내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의 점유라고 하는 거,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요. 그 외 평온 공연한 점유 등이 추정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추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점유 계속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뒤에서 점유 취득 시효할 때 논의하는 거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20년간의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지 등기 청구권 발생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 내내 점유한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점유했던 시점하고요, 현재 20년이 된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만 입증을 하게 되면 소위 점유 계속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라고 해서 자주 점유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 점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되면 이때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점유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건 타주 점유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게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그때 바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지문 중에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딱 한 가지, 무단 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만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등기 청구권을 소송 과정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을이 20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입증해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아무 권원 없이 점유했다는 무단 점유를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이때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중요한 건 아닌데 깨어진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때는 자주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있을 때만 어떻다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미 본 것처럼 선의 점유, 악의 점유라고 해서 선의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 점유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2월 1일 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사안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나중에 3월 1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그런 사안이다. 먼저 등기 넘겨주고 3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지금 3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해제권을 만약에 3월 5일 날 행사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2월 1일부터 점유라고 하는,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이때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해제권 행사가 있기 전까지 이루어진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었던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몰랐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뒤에서 이제 연결할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익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로 보고 이때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요 근래 아직 안 냈던 것 중에 제일 유력한 문제, 혹시 새로운 걸 낸다면 제일 유력한 문제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위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서 본다 그러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3월 5일 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자 6월 1일 날 목적물을 반환해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때 점유 라고 하는 것은 소가 결과적으로 을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4월 1일부터의 점유는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형 문제를 구성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포인트 뭐가 된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해서 그동안 안 냈던 것 중에서 낸다는 제일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 본다 소 제기 시부터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틀리게 구성하려면 이걸 뭐라고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런 식의 지문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따로 아직 요 근래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점유 병합이라고 하는 주제 점유자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미 한번 답이 됐던 게 이때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함에 있어서 그 하자도 어떻다?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공부하게 될 점유 취득 시효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해 갈 텐데, 자, 이런 경우 있겠네요. 자,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 의해서 임대차에 의해서 점유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이 갑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자, 사안이 어떻게 이제 가게 되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점유를 하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10년간의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을도 10년, 을을 상속한 병도 10년.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이란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된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그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에 누구도 바로 병도 이때 등기청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주로 사례형 문제보다는 단순하게 어떻게 이렇게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점유의 추정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병합, 그다음에 아직 안 나왔던 것 중에서 거슬리는 게 깨어진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무단 점유, 그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때는 소가 제기된 때,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옳은 것을 고르셔. 그 지문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뒤만 봐야 돼.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깨어진다. 앞을 보시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읽지도 못하니까 깨어진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단 점유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깨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표현 들어가면 다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점유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요, 직접적인 경우가 간접
점유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점유권, 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점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판례에서 구성할 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것을 그냥 들고 있으면 그게 점유가 되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점유자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직접 점유권은 그렇다 치고요. 주된 출제 이슈 간접 점유권이라고 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라는 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이런 거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을 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간접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에서 전대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차한 걸 다시 한번 임대차한 것을 전대차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자,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현재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될 테고, 자, 누구 을도 이 사람한테 점유를 허락을 했으니까 간접 점유자, 그리고 갑도 결과적으로 다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이때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이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런 식의 전대차 이런 예시를 하게 됩니다. 뭐 동의를 얻지 않았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락을 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직접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어려웠던 것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때 갑은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한편 이 임차인 을이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 그리고 갑도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구성을 하고요. 이 간접 점유권 얘기는 나중에 저기서 이슈가 됩니다. 바로 유치권 얘기할 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채권과 목적 물건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유치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자, 유치권의 성립 점유에는 소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유치권 성립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 폐지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점유를 침탈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 그래서 자,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요즘은 잘 내지 않는데 자, 침탈한 것이 아니라 인도를 해준 경우 이때는 어떻다? 소위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자, 갑 소유의 동산 X라고 하는 동산을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절도를 해갑니다. 훔쳐갑니다. 이 사람이 절도범의 지위에 있다. 이 물건을 들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자기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보관하고 있게 되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을이라는 사람에는 뭐가 발생한다? 점유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을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건 변론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가능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유권 자체가 침탈당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집에 갔다가
가다가 우연히 X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싫고 등등등 해서 여러 장 들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져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자,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점유물을 침탈한 갑에 대해서 얻었다. 바로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자, 법원에서는요 재판을 할 때 자, 점유권이 기인한 소에 있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죠. 법원의 판사한테 갑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점유권을 침탈한 건 맞는데 사실 이 물건은 나의 물건이다. 따라서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건 온당치가 않다. 근데 그런 사안을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권의 근거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어떻다?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가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고 하는 거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선의 점유 관련해서 자, 소에서 패소가 되게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유권도 소위 이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다만 우리가 물권 중에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을이라는 사람도 뭘 가지고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점유를 침탈당하게 되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점유권이 기인한 소라고 하는 부분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요 정도고요. 거의 대부분 요즘의 문제 이슈는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관련한 질문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네요. 점유권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이런 명제가 옳게 구성이 돼서 의미를 보는 거야.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이때 을이 직접 점유를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자기 거라서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라 남의 거라서 믿고서 하는 점유,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좀 어려우신 질문인데요.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임대차가 뭐가 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어찌됐든 간에 점유를 허락했던 사람 갑의 점유는 뭐가 된다? 간접 점유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를 소위 간접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점유를 허락해준 사람의 점유를 직접 하는 점유를 직접 점유를 허락한 사람의 점유를 가리켜서 간접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자, 틀리게 구성이 됐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됐을 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해서 틀렸죠? 동의 없는 전대차 등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점유를 허락을 했으니까 소위 갑도 결과적으로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자,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관련 지문도 옳게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뭐를 얘기한다? 바로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인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을에게 이 목적물을 맡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자 동의 없이 이 물건 같은 것을 병한테 인도, 양도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병이라는 사람은 인도를 받고 양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즉 점유를 침탈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넘겨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간접 점유자의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접 점유자 갑이라는 사람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도저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유는 바로 이 사람 침탈 당했을 때 얘가 침탈을 해 갔으면 누구도 갑도 을도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침탈 당하지 않고 병이 가져갔다라고 인도를 받았다, 양도를 받았다라면 침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다시 문장 보셔야 돼.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을이 병한테 목적물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탈이 없는 상태다. 침탈이 없는 상태니까 설령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소위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꼼꼼히 얘기는 보셔야 돼. 내용 자체가 별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문장들이 어렵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틀리게 나왔던 질문 중에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위 반환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있어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더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해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점유권에 있어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얘기하고요. 또 하나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것이 침탈했을 때 반환 청구권. 그래서 인도해줬을 때, 양도해줬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고요. 하나만 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물이 현존하는 경우와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두 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이런 거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또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고요.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점유권이라는 것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아요. 지금 2월 1일 날 등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3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3월 1일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근데 3월 1일 날 가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3월 5일 날 갑이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게 되면 2월 1일로 소급해서 어떻다? 소급해서 바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사이의 점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선의의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이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 2월 1일부터 3월 5일 해제가 되기 전까지 자 이 건물의 사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귀속된다? 선의 점유자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건 안 나와 시험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그러면 악의 점유자라는 사람은 어떻다? 과실을 가능자 수취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1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아예 대놓고 자, 지금 2월 2일 날 등기 받고 나서 대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버린 상태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사태가 되게 되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이 악의의 점유자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악의 점유자는 어떻다? 과실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참 애매했던 사안인데 이런 경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아예 격리가 되고 2월 1일부로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쌩 난리가 나니까 누가 이러는 사람이 자,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등 악의의 점유자라고 전제를 해봤을 때 문제는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을이 잘못 없이 이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점유물을 자, 지금 을이 갑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이때는 어떻다? 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보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삼을 때 과실 없이 하게 되면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지문 구성할 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보상해야 된다. 첫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보상이 되는 보상. 뒤를 먼저 봐야 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과실 없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리게 구성할 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결과적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구성할 때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 이런 거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말고 악의 선이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모두 인정이 되게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임대차 파트에서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붕을 수리해서 겁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이걸 유익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소리가 이렇죠. 아까 우리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얘가 2월 1일 등기 넘겨받고 나서 그 중간에 형광등 5만 원어치 갈아 끼웠다라고 했을 때 자 과실수취권 그 건물의 사용 이익을 갖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통째로 그냥 외우시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구성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익비와 관련한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유익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자면 필요비라고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익비의 기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인정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자, 지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에 대해서 자, 또는 증가액에 대해서 이때 바로 점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이 건물에 대해서 유익비
유익비 1,000만 원 투자해서 지붕을 수리했다. 근데 그 가액의 증가가 한 2천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회복자가 1,000만 원 줄 건지 2천만 원 줄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그때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의 문제가 되게 된다. 아주 유책에 구성을 해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항상 필요비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간의 허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기간의 허여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구조야.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붕을 수리해서 1,000만 원 비용을 투자했고 현재 가액의 증가가 1,000만 원 정도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유익비에 대해서 을은 이 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뭘 주장을 할 수 있다? 바로 유익비의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좀 크단 말이야. 월세가 한 100만 원 되는데 금액이 좀 크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유익비의 상환 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허여를 법원의 판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야, 이거 보니까 월세 100만 원씩 하면은 10개월이면 갚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목적물 돌려주고 얘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허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걸 가지고 뽑을 때 계속 뭐라고요? 필요비의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비 필요비 이 파트에서는 지금 기본 구조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는 간단한 주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둘 다 패턴이 뭐라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든가 상환 기간의 허여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항상 뭐가 유익비라는 표현 대신에 필요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험 문제 틀리게 구성할 때 필요비라는 용어를 써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실 수취권 얘기하고요. 목적물을 다시 을이 갑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자 을 이런 사람은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점유자 사기 선이 불문하고 소위 일정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목적물은 돌려줄 테니까 비용은 상환해달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가 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사이에 이 물건 자체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똑바로 외워야 돼.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사람은 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없어. 그냥 단순하게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분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현존 이익이라는 것은 딱 하나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게 소유의 의사 있는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 풀어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를 얘기하게 될 테고 그래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소유의 의사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럼 이제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요. 선의의 타주 점유자도 손해 전부. 근데 부탁을 하는데 제발 똑바로 하나만 외우시는 거야. 이거를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뒤집니다. 나중에 보면 개판돼 버려. 무조건 현존 이익만 찾아보는 거야. 현존 이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고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있어야 되고 현존 이익이 없으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도 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경우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머리를 작대하는 짓거리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지문 속에 무작위로 쏟아지기 때문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요 관련한 지문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점유물의 현존 관련해서 지문 중에서 악의 점유자 끄트머리 보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키워드가 뭐라고 써? 보상이라고 하는 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였어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뒤를 봐야 돼. 앞을 보면 전혀 몰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공부를 안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작살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악의 점유자
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키워드 뭐라고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 지문 중에서 2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점점점 틀렸죠? 가액 증가 얘기 나오면 뭐가 뭐 된다? 유익비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세 번째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허여를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구성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물의 멸실 훼손 등에 관한 쟁점으로서 자 끄트머리 자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 있나 볼까요? 보니까 선의의 타주 점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해서 현존 나오게 되면 현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읽어갈 때 뒤를 먼저 보셔야 돼. 자, 현존 이익 나오게 되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 그럼 뭐 손해 전부 이런 말 나오면 최소한 거기는 뭐만 없으면 돼?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없으면 되게 된다. 다만 문제를 구성할 때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 표현 대신에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 외우십시다.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물론 이제 얘기 전개를 할 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의의 전제.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자,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되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가액의 점유자를 들어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게 되면 뭐가 되고 유익비가 되고 허여 나오게 되면 어떻다? 유익비의 문제. 그리고 자, 점유물이 멸실 등이 됐을 때 현존 나오게 되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 여기까지가 바로 점유권 얘기 잠시 끝났다가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